네, 자, 안녕하세요. 강사 육시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건강상의 이유로 휴강을 했죠. 근데 휴강을 했어도 진도상 그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내용을 미리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영상을 시청 한번 해보는 거를 제가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영상 시청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과제 이 영상 한번 시청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시청해 온 다음에 다음 주에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상세히 풀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에디트 폴리입니다. 에디트 폴리. 에디트 폴리는 자 지난번에 여기가 크리에이트라고 했죠. 크리에이트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창조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탭이 모디파이 뭐 수정이란 뜻이죠. 대충 뭐 자, 저기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그래서 자 그래 딱 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 이유는 선택된 게 없어서 그래요. 창조 탭에서는 지난주 배운 것처럼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모디파이는 수정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활성화됩니다. 선택 안 되면 비활성화, 선택되면 활성화, 비활성화, 활성화, 비활성화, 활성화. 자, 일단 활성화를 하는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만들게요. 다시 한번 만들게요. 자, 100의 100으로 만들죠. 100, 100, 100. 하면 이제 10cm짜리 정육면체 생겨났죠. 정육면체. 알트 누르고 휠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냥 휠로 왔다 갔다 알트 누르 휠 드래그 이렇게 많이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QWER, QWER 기억나시죠? 자, Q를 선택했어요. 선택해놓고 F4로 엣지가 보이긴 했습니다. F4로 엣지를 보이게 해놔야지 모디파이 메뉴나 처음 시작할 때 세그먼트가 몇 개로 했는지가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에이트폴리입니다. 에이트폴리. 자, 에이트폴리는 뭐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쭉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모디파이하는 모든 메뉴 맥스에서 모디파이하는 모든 메뉴인데 이 중에서 배우실 건 이겁니다. 에디트 폴리. 에이트 폴리. 에이트 패치도 아니고 뭐 에이트 노멀스도 아니고 페이스도 아니에요. 그냥 에이트 폴리 이겁니다. 에이트 폴리. 자, 에이트 폴리. 이 에이트 폴리가 자, 이 에이트 폴리 있는 기능 하나만으로도 며칠 이상 강의를 해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할 거예요. 자, 모니터 메뉴에서 뭐가 되게 많잖아요. 수정하는 거. 근데 굳이 제가 에디트 폴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건축 인테리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기능들을 한 100% 정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쓰게 될 90% 이상의 기능이 죄다 에이트 폴리 여기에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디파이 메뉴에서 에이트 폴리만 쓰고 다른 거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맥스 숙련도 좀 짧은 경우에 물론 이제 좀 숙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다른 기능들 쓰긴 하는데 대부분 에이트 폴리 안 써요. 물론 기본적으로 써야 될 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익스트루드 저희 캐드 파일 불러서 올려온 거 기억나시죠? 캐드 파일 불러서 올라온 거 익스트루드 어디였냐? 야, 여기 있었구나. 익스트루드는 스플라인 그러니까 캐드에 조인된 그런 스플라인 오브젝트에서만 나오거든요. 자, 여기 있다 익스트루드. 이건 근데 기본으로 캐드에서 이제 도면을 여러분들 조인해서 갖고 오면 기본으로 쓰실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기본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면 자, 이거 기억나시죠? 예전 그 보강의 영상에서 했고 지난주에서 이런 식으로 쭉 벽체를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외에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모델링 한다 하면 에이트 폴리만 써요. 그다음에 에이트 폴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물론 이거 지난 보강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자 이번엔 그
오늘 휴관 기본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이트 폴리 했습니다. 에이트 폴리. 그러면 박스하고 에이트 폴리 생기죠. 모디파이 메뉴에서 맨 밑에 박스, 그 뒤에 에이트 폴리 있죠. 이거 포토샵으로 치면 히스토리랑 비슷해요. 박스에 시작해서 모디파이 기능제 에디트 폴리를 추가했다 이거예요. 계속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에디트 폴리,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걸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에디트 폴리 한번 해보죠. 모니터 메뉴에서 이렇게 화살표 열고 닫을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열고 닫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내용 갖고 할 거예요. 자, 에디터 폴리 딱 눌렀어요. 에디터 폴리 했어요. 뭐가 많아요. 뭐 어지럽고 모르겠죠.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순서대로 이거부터 봅니다. 이거부터. 자, 왜 에디트 폴리에서 모델링이 거의 90% 이상 되느냐? 그 이유는 모델링의 가장 기본 구성 요소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본 구성 요소는 뭐냐? 점, 선, 면, 그리고 고리와 덩어리. 직접 볼 게 뭔지. 자,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점을 클릭하는 순간, 자 여기 보세요. 이 박스를 보세요. 점 클릭했습니다. 파란색 점이 생기죠? 그러면 면 클릭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고리 안 나와요. 이거 클릭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 클릭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선택이 안 나와서,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점은 왜 나오냐? 점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점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점이 뚝뚝 생겼죠?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 빨간색이 되죠? 클릭 빨간색, 클릭 빨간색. 빨간색이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회전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자 회전하니까 뭐 돌아가는 느낌이 없죠. 돌긴 돌았는데 점은 돌아도 그 느낌이 없어요. 점은 오로지 이동만 반영이 돼요. 점 하나만 갖고 하면 크기 조절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클릭한 다음에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이렇게 모델링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형상을 만들겠다면 지금 에이트 폴리로 이 모델링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캐드나 포토샵 이런데, 혹은 이제 윈도우 파일도 중복 선택할 때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잖아요.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누르고 중복 선택이 돼요. 자, 중복 선택했죠? 세 개를 갖고 이동이 가능하죠. X축으로 X축, Y축, Z축,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 순간 이 거리값이 생겨서, 점은 원래 거리값이 없잖아요. 세 개가 생기는 순간 이게 하나의 거리값이 생겨서 여기서부터 회전도 먹고, 여기서부터 스케일 크기 조절도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만 선택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두 개를 선택하는 순간 크기 조절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많이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점이었고, 다음 면이 아니라 그 선 이거에 엣지라고 불립니다. 엣지 선택하면 엣지도 이동돼요. 이동되는데, 자, 엣지는 크기 조절이 이 엣지 방향에 따라 달라요. 자, X축은 크기 조절이 되는데 Y축은 크기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면 Y축에 거리값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데, 이 방향 회전이 안 돼요. 왜냐면 점의 거리값이 여기서 여기만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 선택하는 순간, 아이고 좀 이따 이거 알려드릴게요. 중복 선택하는 순간 이런 회전도 됩니다. 이제 이런 회전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리 건너뛸 거예요. 잠깐 고리는 그거 뚫은 다음에 해야 되니까. 다음 면을 보죠. 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선택이 돼요. 면 또한 이동 가능하고,
회전 가능하고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 가능해요.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덩어리는 완벽히 모든 면이 다 막혀있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겠다. 하나의 오브젝트 다 선택해요. 이게 그냥 오브젝트 하는데 굳이 전체 다 선택이 왜 나와있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덩어리가 하나의 오브젝트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다음에 알려드리겠지만, 자, 방금 전에 맥스가 그 오류가 나왔고 껐다 그 화면 편집했습니다. 자, 다시 어디까지 했죠? 예, 이 덩어리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했을 때 세 개의 오브젝트가 돼 있지만, 좀 방금 전에 엘리멘트라고 복사를 했어요. 모든 오브젝트를 엘리멘트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드래그를 하면 이런 게 떠요. 그래서 클런트 오브젝트 얘를 하면 별도의 오브젝트가 되고, 클런트 엘리멘트를 하면 하나의 여러 개지만 하나의 오브젝트가 돼요. 클런트 엘리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인 거,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오브젝트인 겁니다. 이럴 경우에 닫혀진 하나의 덩어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도 가능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선택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동, 그리고 회전, 크기 조절 이런 것들 좀 배웠어요. 간단한 모델링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신 거예요. 결국 이제 이동하고 크기 조절하고 이런 걸로 다 배우긴 합니다. 그런 걸로 다 배우긴 해요. 자, 근데 가만히 있자. 자, 아까 이거 한번 더 해야겠다. 이거 한번 더 해야겠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얘를 가지고 크기 조절했어요. 크기 조절했습니다. 했어요. 크기 조절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각각 가능하죠? 근데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식도 가능해요. 자, 여기 중복 선택한 거를 변화를 할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쭉 클릭하면, 자, 아이고, 됐다. 플러스 점 있으면 플러스 기준으로 크기 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 각 뭔가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반영이 되는 것처럼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되는데,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거 있으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간점부터 반영이 돼요. 이렇게 되면 특정 기준점에서부터 되죠. 이렇게 원래 원본의 기준점부터 잘 안 쓰이고, 이 두 가지가 좀 줄여 쓰입니다. 이럴 때 많이 써요. 제가 지금 뭐 하나 예시를 다시 한번 좀 그럴듯한 예시를 들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세그먼트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에드폴리에서 Alt W로 이거 탑이랑 했던 거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땅땅땅땅 이렇게 선택했어. 이렇게 선택해서 치겠습니다. 그때 각각 크기 조절하는 걸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자, 보이죠? 퍼스펙트 보세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부터 하게 되면 가운데 커져요.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주로 이럴 때 씁니다. 자, 점으로 해서 벌텍스로 해서 쭉 한 다음에 이걸로 하게 되면, 각각 크기 조절한 걸 하게 되면 잘 되네. 예전에 이거 안 됐거든요. 따로따로 들어갔거든요. 자, 따로따로 했었는데 가운데를 해놓고 이렇게 모아버리는 겁니다. 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가운데를 해놓고 쭉 모아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빼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런 거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방금 얘처럼 모은 다음에 해야 되겠죠. 뭐 어떤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공통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 지그재그로 크기 조절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중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각각 하면 이걸 바꿔야지. 각각 하는 걸 크기 조절하게 되면 이런 모델링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만 가지고 쭉 올리고 얘만 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모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모델링에 이동하고 이제 크기 조절하고 돌리고 하는 모델링이 가장 기본이고요. 자, 다시 간단한 것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델링 할 건데 그 예를 들어 의자나 뭐 테이블 같은 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박스를 여러 개 만들어요. 박스 위판 하나 만들고 간단한 모델링 해놓고 또 박스 만들어서 뭐 어디다 위에 얹어놓고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레고 쌓듯이 하거든요. 근데 숙련자들은 모델링 많이 안 만들고 박스 하나 시작합니다. 보통 박스 하나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만들어요. 왜냐면 그게 좀 더 깔끔하고 모델링 구성이 편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게 그렇게 하면 꼭 여러 개로 이제 레고 쌓듯이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 뷰에서 여기 두 번째 거라면 챔퍼 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챔퍼를 주는 건데 얘를 갖다 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우습긴 하지만 자,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거든요.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복사 뭐 이렇게 해서 좀 크기 조절이랑 좀 모델링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테이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숙련된 사람들 그냥 박스에서부터 챔퍼 박스 안에도 뭐 에이트 폴리 안에 챔퍼 기능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막 주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챔퍼라고 있어 챔퍼 이걸로 이렇게 주게 되면 방금 전에 여러분이 뵀던 거랑 똑같죠 결국엔. 보통 이 기능 안에서 이제 그때그때 모델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쪽 면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얘만 딱 휘죠. 얘만 딱 휘죠. 얘만 딱 이렇게 휘죠. F4 눌러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숙련되면 웬만한 에이트 폴리 안에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기반까지는 에이트 폴리 안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뭐 박스 만들어서 쌓아가면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일단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 만에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서도 제가 뭐 하나 만들 건데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볼게요. 간단하게 에이트 폴리 하는 기능 하나하나 써가면서 자 일단 여기를 좀 뽑을게요. 자 면으로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디리트는 지워져요. 이 고리 아까 설명 안 했죠? 고리 이때 설명해요. 고리 지금 이런 거 선택하는 거예요. 뚫려져 있는 하나의 면, 하나의 선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이어지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아니라 윗면을 갖고 제가 디렉트로 지웠잖아요. 그러면 고리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윗면 지우고 아랫면 지웠어요. 그러면 옆면만 있잖아요. 고리로 다 선택하면 위아래가 고리가 다 선택돼요. 이 상태로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고리 자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꼬리만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네, 일단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서부터 얘를 딜트 지우고 고리를 선택합니다. 고리를 선택해서 레프트 뷰에서 그리드는 끄죠. G 누르면 그리드 꺼져요. 자, 퍼스트 보세요. Shift 누르고 들어가니까 쭉 뽑히죠.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단축키 2로 살짝 돌려볼게요. 조금 크기 조절한 다음에 다시 또 올려볼게요. 올리고 쭉 돌려볼게요. 다시 또 위로 올려볼게요. 돌려보죠. 아이고. 돌려보죠. 그리고 이번 Y축 맞고 올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게 나왔어요.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뚫었잖아요. 뚫린 걸 막게 하는 단축 그 기능이 있어요. 고리가 뚫려져 있는 고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에이트 볼더라는 데 찾아보면 캡이라고 있어요. 캡은 모자 쓰는 거 같죠? 자, 캡 누르면 뚫어집니다. 다시 캡 누르면 채워져요. 다시 캡 누르면 채워져요. 이거 많이 씁니다. 캡 뚫고 막 뽑아서 만든 다음에 바뀌다.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지웠어요. 그래서 고리로 선택한 다음에 크기 조절로 Y축과 X축만 갖고 쭉 줄였어요. 그냥 씩 올라가죠. 다시 이동툴을 좀 올려봤습니다. Shift 누르고 좀 올려봤어요. 크기 좀 줄여봤어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올라갔습니다. 크기 좀 줄여봤어요. Shift 누르고 올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여기 캡 있죠. 캡 누르면 딱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막혀져요. 이런 식으로 쭉 막혀져요. 그럼 뭐 어떤 정체불명 어떤 걸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는데 에이트 폴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른 목골 박스를 만들어서 위에 쌓아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까지 만든다 위에 박스를 쌓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해요. 뭐 근데 모르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뭐 큰 상관없게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그 캡하고 고리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 보여줬고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또 있어요. 자, 캡 말고 익스트루드라고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는 일단 고리가 아니라 면을 선택했을 때 익스트루드 말고 베벨이란 게 또 생겨요. 베벨. 자, 이것마다 여기 메뉴가 달라요. 자, 뭐 고리를 선택했을 때랑 면을 선택했을 때랑 달라요. 지금 이제 알려드릴 기능은 익스트루드랑 베벨. 익스트루드는 별거 없어요. 익스트루드 누른 다음에 쭉 들어가면 이렇게 뽑혀요. 뽑히는데 자, 에이트 폴리 안에서 이런 게 있는 것들은 얘를 클릭 안 하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드래그하는 순서대로만 되거든요. 수치가 정확히 안 돼요. 근데 옆을 클릭하는 순간 이걸 내가 수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수치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mm만 튀어나오게 했다. 30mm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르면 딱 오케이. 이게 익스트루드예요. 익스트루드는 마이너스로도 반영합니다. 마이너스 20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자, X 누르면 취소. 익스트루드를 알려드린 건 베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베벨은 익스트루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베벨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벨 하면 쭉 드래그해서 뭐 모아지고 늘어나고도 하죠. 자, 베벨 또한 이걸 여기로 수치를 입력을 많이 합니다. 입력해서 얼만큼 올릴 거나 내릴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벌릴 것인지 좁힐 것인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뭐 또 줄이고 또 올려서 줄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런 어떤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클릭해서 익스트루드로 쭉 뽑고 베벨 눌러서 이번에는 튀어나오는 정도를
0으로 해버리면